안녕하세요. 불만창자들입니다. 돌아왔습니다. I'll be back. 염려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임시치아라 지금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든요. 아무튼 양해드리고요. 32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도 재밌는 경기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첫 경기는 25일 열린 포항 제주전. 제주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축구 오락 보면 컨디션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얀색 있고 위로 올라가면 빨간색 이런 날인데 제주는 이날 위로 솟은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반면 포항은 핵심들의 이탈 공백이 워낙 크게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라인업부터 보면 포항은 강현무와 신진호가 이날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강현무는 부상 여파가 있어서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고요. 신진호는 체력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지난 울산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조성훈이 다시 골문을 지켰고 오범석이 신광훈의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강상우, 크베시치, 팔라시오스, 이승모가 공격 라인을 꾸렸고요. 제주는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규를 포함해서 권한진, 김호규, 정우재, 오승훈 기존 주전들을 과감하게 제외했고요. 좀 놀랐어요. 네, 이창근이 골문을 지켰고 김경재, 홍준호가 쓰리백에 포진했고 허리진에도 강윤성, 박원재가 좌우에 나섰고 쓰리톱에는 이정문이 아예 원톱으로 나섰습니다. 네. 남길 감독이 말한 대로 초반부터 제주의 압박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선부터 상대에게 부담을 주니까 포항 수비가 흔들렸고요. 가뜩이나 포항 입장에서는 골문이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포항 포백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항을 세차게 몰아붙이면서 전반에만 3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가 누구냐? 최전방 공격수 이정문이었습니다. KOM도 이정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문이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서 포항의 그랜트, 권한규 센터백을 압도했는데요. 원래 이 높이도 좋고 발도 좋은 선수거든요. 이정문 선수 키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사실 올 시즌 이제 대전에서 임덕근 선수랑 트레이드로 제주 유니폼을 입었는데 올 시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상 때문에 좀 힘들어했거든요. 천식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정상 몸 상태가 되면서 기회를 늘리고 있는데 이날 스트라이커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제루소의 첫 골 장면 보시면 살짝 흘려주는 센스 굉장히 빛났거든요. 뒤로 돌아오는 모습을 잘 봤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 골 장면에서는 어려운 각도에서 발리슛 멋지게 성공을 시키면서 직접 마무리까지 해줬고요. 주민규에 지금 이렇다 할 백업 자원이 없는 게 남길 감독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이날 이정문의 활약은 최고의 수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주는 전반 35분이었죠. 오버래핑에 나선 박원재의 강력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요. 후반 10분에는 올 시즌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주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봉 최저연봉 선수인데 벌써 지금 몇 골째입니까? 김봉세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포항이었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경기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프타임에 굉장히 쓴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반 중원 핵이죠. 신진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확실히 신진호가 포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 23분이었죠. 강상우의 슈팅이 골대를 맞지 않고 골로 그대로 연결이 됐더라면 의외로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싶었는데 포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도 포항은 이제 그랜트 선수가 다시 한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골을 넣었고요. 임상엽이 멋진 개인기에 이은 득점으로 추격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시간이었죠. 김윤성의 아쉬운 퇴장까지 겹치면서 결국 제주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에 성공한 제주는 이날 승리로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0점을 쓸어 담으면서 단숨에 5위로 진입하면서 파이널 A행 가능성을 높였고요. 포항은 중요한 순간 3연패에 빠지면서 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울산과 광주의 경기 울산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얘기는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울산이 점유율 70대 30, 슈팅수 17대 6, 패스 횟수 565개 대 194개. 경기를 압도했고요. 6개의 선방을 기록한 광주 골키퍼 윤평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두들기는 만큼 골을 넣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1대0 승리를 따내면서 선두를 지켰다. 이청용, 고명진, 김태환, 원두재, 김기희 핵심 자원들이 부상, 경고 누적 등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거둔 승리라 더욱 값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교체 횟수 위반건으로 몰수패를 당했던 광주는 결론적으로 3연패를 당하면서 눈물을 삼게 했습니다. 저는 짧게 한 이유가 서령우 얘기 좀 길게 하고 싶어서 경기를 간략하게 했는데요. KOM도 서령우입니다. 사실 이날은 페널티 놓친 다음에 결승골 넣고 죄송하다 세레모니를 했던 이동준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진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동준의 멋진 패스, 멋진 헤더를 어시스트한 게 누구냐? 바로 서령우입니다. 서령우는 니어포스트 근처에 꽂히는
기가 막히는 크로스로 선제 결승골을 이끌어냈고요. 이 밖에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 10분 장면입니다. 흘러나온 공을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잡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면 뒤를 보고 백패스를 하길 마련인데 그렇죠. 광주 선수 둘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절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크로스를 오세훈이 조금만 더 먼저 움직였더라면 작품이 나올 뻔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요. 서령우는 그라운드 경합도 11개 중 6개 성공, 팀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챌린지를 계속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광주는 후반에 실점한 뒤에 작정하고 서령우가 있는 오른쪽을 집요하게 팠습니다. 추가 시간 1분 광주의 공격 상황인데 여기서 물론 이기균의 퍼스트 터치가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서령우가 공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공을 한 번 더 따내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 전에도 파울 아마 7개가 당했을 거예요. 파울을 당한 상황이 유독 많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어쨌거나 끝까지 측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참 좋은 선수. 거기다가 파울 당한 다음에 웃어.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서령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만 기자가 직접 다녀온 경기죠. 전북과 인천전. 전북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백승호가 확실히 뿌리 내리고 구스타보가 효율 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문선민의 돌파가 현재 전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전북이 김진수, 송민규 죄송합니다. 지난 여름 힘을 준 쪽은 왼쪽이었어요. 근데 공격의 숨통을 트인 쪽은 오른쪽, 바로 문선민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영상을 연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페이크 동작 하나로 델브리지 경고를 끌어냅니다. 델브리지가 장바구니 들듯이 뒷덜미를 잡는 그런 장면이고요. 전반 12분 만에 상대의 2장의 경고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발만 탁탁해서 제끼는 게 있는데 네. 그 현장에는 표현으로 보면 브라질 용병들이 잘하는 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닥딱.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50m 이상 혼자 힘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공격 찬스를 만듭니다. 다음 장면도 참 좋아. 제가 영상을 살펴보다 좀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횡패스로 김보경의 중거리 슈팅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북 선제골 상황에서도 문선민이 역할을 합니다. 백승호가 강한 압박으로 차단한 공을 문선민이 잡습니다. 근데 빠른 돌파로 페널티 아크까지 치고 달려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백승호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합니다. 백승호는 감차도 잘하고 빨래줄 슈팅도 잘하고 맞대. 네. 이번에 맞대였죠. 정말 잘 찼습니다. 네, 이것으로 3경기 연속골, 조영욱과 함께 9월 이달의 선수 전 유력한 후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문선민이 좀 강점이자 약점인 게 반짝이긴 잘해요. 근데 안 보일 때는 잘 안 보여요. 이날도 후반에는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파울 6개가 보여주듯이 상대에게 가장 까다로움을 좀 선사했습니다. 전북이 지금 송민규, 김보경, 김승대 쪽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듯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답답한 상황에서 문선민만큼은 꾸준히 뭔가 해주고 있다. 포인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KOM으로 뽑았고요. 전북은 후반 13분 일류첸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합니다. 전북의 시즌 1호 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와. 근데 약간의 조금 탐욕이 부른 퇴장이었는데 김상식 감독은 괜찮다, 개의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놓이면은 좀 어려움에 빠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구스타보가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부진이 계속되는데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무고사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2경기 연속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인천을 봤는데 어떠한 임팩트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게 좀 문제로 보이고요.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대팍에서 열린 대구와 수원FC 경기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0대0이지만 온도차는 좀 있었던 그런 결과였는데 대구는 승점 1점에 좀 만족을 하는 모습이었고 수원FC는 승점 1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홈팀 대구는 박한빈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3백의 한 자리에 조진우가 들어갔고요. 최전방에는 세징야, 정치인이 포진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수원FC는 3백의 중앙을 지키던 김건웅 자리에 조유민이 들어간 게 이채로웠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원FC 이날 승부수 곽윤호 시프트였습니다. 곽윤호를 세징야 전담 마크맨으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징야가 허리 쪽으로 내려가도 아예 그냥 3백 대형에서 벗어나서 그냥 쫓아가게 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조유민 전문 센터백을
둬서 잭슨과 함께 폭백을 이루는 이런 변형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곽윤호가 굉장히 속도가 좋은 선수거든요. 적응이 안 된 초반을 제외하고는 세징야를 잘 막았습니다. 세징야는 이날 후반 11분이었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이전까지 곽윤호에 막혀서 단 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할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이병근 감독이 2주 정도의 이탈 예상했거든요. 네. 3위 수성을 노리는 대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클 것 같고요.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수원FC는 수비 쪽에 이렇게 좀 변화를 줬지만 공격에서는 기존에 하던 플레이를 좀 믿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영재, 박주호, 무릴로 여기에 최근 폼이 좋은 한승규까지 가세해서 대구를 공략했는데 대구의 수비가 워낙 좋았습니다. 저는 이날 KUM 조진우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안한 모습도 꽤 있었거든요. 수원FC가 왼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구 오른쪽 조진우가 있는 자리 쪽으로 좀 볼을 집중시키면서 공략을 했는데 비교적 잘 막아냈어요. 대구가 앞서 언급한 대로 박한빈까지 빠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짤 수 있는 최대한의 수비 라인을 꾸린 건데 조진우가 나름 잘 버텨내면서 수원FC의 막강한 공격을 잘 막았거든요. 김도균 감독도 경기 후에 대구 수비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하더라고요. 양팀이 이제 초반부터 날카로운 슈팅 주고받으면서 1진 1퇴 공방을 이어갔는데 수원FC가 전반 22분 한승규 이영재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하자 대구도 33분 만에 에드가를 투입해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전반 44분이었죠. 이날 경기 최고의 변수가 나오는데 라스와 김진혁이 경합을 하던 중 라스가 쓰러졌고 심판이 VR실과 교신을 한 뒤에 그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최종 온필드 리뷰를 하고 김진혁이 좀 늦게 뜨기는 했는데 저는 좀 애매한 장면으로 봤거든요. 심판 소위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라스가 키커로 나서는데 볼은 골대를 맞고 나와요. 후반 아예 뭐 수원FC 주도소의 대구가 역습으로 맞서는 형국으로 진행이 됐는데 수원FC의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라스가 최근 마무리에서 좀 아쉬운데 득점 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후반 1분 장면도 그렇고요. 근데 슈팅 장면을 보면 임팩트 때 좀 이런 표현 힘아리가 좀 없어요. 네. 힘이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체력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정은 좋으니까 지금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풀타임 뛰기고 있긴 한데 지금 수원FC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수원FC는 한승규, 조유민이 여러 결정적 기회를 무산시켰고 대구는 마지막이었죠. 라마스의 프리킥이 유영 골키퍼의 손에 막 걸리면서 아쉬움을 삼킵니다. 대구는 파이널 A행을 확정 지었고요. 수원FC는 다음 경기로 이날 경기 이겼으면 거의 확정이었는데 네. 다음 경기로 파이널 A행을 미루게 됐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2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슈퍼매치. 서울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네, 최근 슈퍼매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원정팀이 적재에서 승리했다. 그러네요. 네, 단순히 결과만 따는 게 아니라 이날 서울은 내용까지 더 좋았습니다. 경기를 보겠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살짝 라인업을 만졌습니다. 활동량 좋은 백상훈 대신 키핑이 되는 팔로세비치를 공미로 세웠고 조용욱을 최전방에 배치한 게 눈에 띄었고요. 박건하 감독은 경고누적으로 빠진 헨리 자리에 박대원을 투입한 것 외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사실 이날은 선발보단 벤치 멤버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복귀자가 많았어요. 서울은 지동원이 근 한 달 만에 돌아왔고 수원은 권창훈, 김건희가 돌아오면서 갑자기 스쿼드 무게감이 확 늘어난 느낌을 줬습니다. 초반 1진 1퇴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김민우가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맞을 뻔했는데 양한빈이 빨리 잘 달려나와서 걷어냈고요. 11분 나상호의 슛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장면. 전반 막바지에 이한범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후반 초반에 페널티 의심 상황 이렇게 좀 펼쳐졌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초중반 김태환이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을 아마 수원은 지금도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수원이 조금 권창훈까지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서울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강성진, 요새 왼발 좋거든요. 맞아요. 강성진이 올려준 공이 수비 벽을 넘어서 조용구 앞으로 떨어집니다. 요새 폼이 좋다 보니까 이런 운도 좀 따라주는 게 아닌가. 지난 경기도 사실 제대로 맞은 슈팅은 아니었는데 그죠? 네, 발에 얼결에 맞았는데 들어갔다. 본인도 좀 운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용욱은 놀랍게도 9월에 들어서 선발로 출전한 4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40분에는 영리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를 얻으면서 나상호의 추가골까지 이끌었다. 저는 이 경기의 KOM 사실 기성용을 두고 고민했어요. 기성용이 기존의 어떤 경기보다도 수비적으로 나이 차가 13살 넘게 나나요? 정상빈을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투지를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골 그리고 페널티 1개 얻은 조용욱을 KOM 안 할 수 없었고요. 저는 9월 이달의 선수상도 사실 떼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림픽 대표팀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올림픽 대표팀 체력 훈련에서 반등한 선수들 지금 말씀드린 이동준, 이동경 그리고 조용욱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폼이 좋다는 거 이게 예, 지칠 타이밍인데. 김학범의 선물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안 감독 체제에서 2승 2무 이제는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돌아보면 전반기 때는 언제라도 좀 부상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 연속해서 풀타임 뛰고 있고 장점이 없어 보이던 어린 선수들도 매력 발산 원팀이 된 느낌도 강합니다. 안 감독은 선배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안 감독도 나름의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전 다 같이 도열해서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제가 직직으로 좀 보여드렸었는데 경기 후에는 라커룸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외식을 조금 선호를 하는데 외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안 감독이 경기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구리 사무실로 간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아마 경기 리뷰를 당일에 하는 게 아닐까. 스타일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꼬박꼬박 회복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선수들 컨디션을 봤을 때는 이게 먹혀들고 있다. 네, 수원은 지금 7위, 8위 팀이 나란히 패하면서 6위를 지켰지만 그룹 A 자리를 지키려면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걸 이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탄천에서 열린 성남과 강원의 경기 2대0으로 성남이 이겼습니다. 자, 빠다볼이 마침내 병수볼 징크스를 끊었고요. 성남 승리도 승리인데 강원이 너무 무기력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이날 강원이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경기였거든요. 일단 라인업을 보면 성남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허리진을 확 바꿨는데 이태일을 제외하고 4명을 다 바꿨습니다. 이규성, 이종성, 김민혁, 박수일이 들어갔고요. 전방도 박용지가 들어가면서 큰 변화를 택했습니다. 주중 백신 접종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강원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아슐마토프, 송준석, 마티아 데뷔전 치렀죠. 신창무, 이정엽이 들어가면서 다시 3백으로 변화를 택했습니다. 초반 주고받는 양상이었는데 전반 7분에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신창무의 프리킥을 막는 과정에서 홍시우의 머리가 강타를 당했고 결국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양 팀이 찬스를 주고받는 분위기였는데 홍시우 선수는 CT 촬영 결과 일단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 33분 이날 경기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예. 마상훈이었습니다. 가을 마상훈은 진짜 찐이에요. 네. KUM으로 선정했는데요. 마상훈 이날 세트피스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성남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반 33분 박수일이 왼쪽에서 올려준 코너킥을 멋지게 헤더로 받아 넣었고요. 후반 28분이었죠. 프리킥 상황에서 권경원의 헤더 패스를 받아 강력한 헤더로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골 과정에서 강원의 수비를 보면 상당히 헐거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날 이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 추가 시간이었죠. 똑같이 그 마상훈 첫 번째 골 장면과 거의 똑같은데 그 박수일 선수가 왼쪽에서 올려준 코너킥을 김민혁이 헤더를 하고 이종성이 득점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손에 맞았기 때문에 VR 결과 무산이 됐긴 했는데 이 득점 장면 보면은 역시도 세트피스에서 같은 상황에서 실점을 했다. 세트피스 수비 상황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김병수 감독도 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시즌 내내 지적된 상황이었는데 강원이 잔류를 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마상훈 이야기로 돌아오면 마상훈은 이날 팀 내 최다인 7개의 차단, 100%의 지상 경합 성공률, 80%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을 보이면서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리차드가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상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쨌든 마상훈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성남은 강등권 탈출에 동력을 좀 얻는 모습이고요. 이날 성남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장면은 후반 교체 투입된 에이스 뮬리치가 19분 만에 교체 아웃된 장면이었거든요. 네. 사실 뮬리치가 뭐 슈팅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남일 감독이 정말 전격적으로 교체를 단행하는데 경기 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방 압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 볼 때 가끔 왜 외국인 선수 없지? 국내 선수로만 짰지 하면 거의 10중 8구 뭐냐? 압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이 한국에 오는 선수들이 물론 공격적으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떨어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선수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고는 여겨지는데 에이스급 선수잖아요. 팀 내 최다 득점자를 이례적일 정도로 짧은 시간에 넣었다 뺀 거기 때문에 뮬리치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화면도 계속해서 뮬리치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네. 성남 서울전에서
폴 스비치를 그렇죠. 하는 걸 보고 참가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어쨌든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김남일 감독이 어떻게 뮬리치를 잘 달래줄지 이 부분은 남은 시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무실점을 한 성남의 골키퍼 김영광은 이날 통산 549경기에 나서면서 이동국을 제치고 K리그 역대 최다 출전 2위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강원은 정말 큰일이 좀 난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팀들에 비해서 경기를 적게 치르긴 했지만 김병수 감독이 말한 대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일정이 좀 빡빡하거든요. 지금 경기력과 분위기를 보면 진짜 위기인데, 왜냐면 이날 데뷔전에 보여준 마티아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정엽은 득점이 너무 안 나와주고 경기 플레이 자체가 이제 강원 특유의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넘길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원의 행보는 여러모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1라운드 리뷰 해봤습니다. 박신데이가 워낙 빡빡해서 저희도 좀 한숨을 돌릴 틈이 없었거든요.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다음 33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